KF-21 전투기가 1553차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번에는 스웨덴 공군이 직접 참여하여 이륙을 실시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한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스웨덴에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프랑스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 참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스웨덴의 이번 발표는 KF-21의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스웨덴 공군은 KF-21 전투기의 성능을 극찬하며 차세대 공군 전력으로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유럽 내에서 KF-21이 첫 번째로 판매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을 높이며 특히 프랑스가 자국의 라팔 전투기의 경쟁력을 의식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웨덴이 KF-21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우선 KF-21은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 대비 성능비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스텔스 기능을 갖춘 KF-21의 설계와 강력한 무장 능력은 스웨덴이 기존에 보유한 그리펜 전투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스웨덴 공군은 KF-21의 다목적 전투 기능과 미래 확장성을 높이 평가하며 유럽의 전투기 시장에서도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KF-21의 도입은 스웨덴과 한국 간의 군사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국가는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현재 유럽 내에서 라팔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북유럽 국가들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이 KF-21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는 프랑스의 방산 전략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미 폴란드가 한국의 FA-50 전투기를 대량 도입하면서 프랑스의 전투기 수출 시장에 균열이 발생한 가운데 스웨덴까지 KF-21을 선택한다면 프랑스의 위기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 외교부와 방산업계는 이번 발표가 공식적으로 확정될 경우 유럽 내 전투기 시장의 판도가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긴장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참여 문제도 다시 동화 위에 올랐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으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지속적으로 분담금을 미납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신뢰를 잃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스웨덴이 KF-21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신뢰성이 유럽에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KF-21의 유럽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의 방산업계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스웨덴이 KF-21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도 KF-21 도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F-21이 유럽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한국은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주요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이는 프랑스, 미국, 러시아와 같은 기존 전투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스웨덴이 KF-21 도입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프랑스는 즉각 반발하며 자국 전투기 라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 방산업체들은 스웨덴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마케팅을 강화하며 KF-21 도입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공군 관계자들은 KF-21이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실전 배치 시 운용 비용이 라팔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KF-21은 스웨덴의 방공체계와도 높은 연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스웨덴 공군의 전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스웨덴의 KF-21 도입 결정이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유럽 각국은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여 최신형 전투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KF-21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투기로 부상하고 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도 KF-21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를 의미한다. 이번 스웨덴의 발표는 KF-21이 단순한 한국형 전투기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다. 한국 방산업계는 KF-21의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며 특히 5세대 전투기로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KF-21이 유럽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스웨덴의 KF-21 도입 발표 이후 유럽 각국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즉각 반발하며 KF-21이 유럽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독일 역시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영국과 이탈리아는 KF-21의 성능을 주목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유럽 내 전투기 시장의 판도가 급변하는 가운데 KF-21이 새로운 전투기 강자로 부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KF-21 전투기의 유럽 첫 수출국으로 스웨덴이 낙점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또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 공군은 KF-21이 기존 전투기 대비 우수한 성능과 비용 절감 효과를 갖추고 있으며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KF-21의 추가 도입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방산업계의 글로벌 입지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프랑스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KF-21의 경쟁력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F-21의 성공적인 유럽 시장 진출은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스웨덴의 결정이 향후 KF-21의 글로벌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한 기존 전투기 강국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 K조선 슈퍼 수주대의 삼성중공업 셔틀탱커 9척 수주 미국발 호재에 올해도 웃을 듯. 삼성중공업이 셔틀탱커 9척을 일감으로 확보하며 2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고를 추가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으로 올해 마수거리를 한 이후 두 번째다. 해양에서 생산한 원유를 육지로 나르는 셔틀탱커 등 석유자원 관련 선종의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는 삼성중공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14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셔틀탱커 9척을 1조 9,355억 원에 수주했다. 해당 선박들은 약 3년 뒤인 2028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포함해 올해 수주 목표의 16.3%, 16억 달러를 채웠다. 삼성중공업은 1995년 국내 최초로 셔틀탱커를 건조한 이후 꾸준히 수주 실적을 이어왔다. 최근 10년간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셔틀탱커는 29척이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조선사들이 수주한 51척 위 57%를 삼성중공업이 차지한 것이다. 셔틀탱커는 해상에서 석유자원을 뽑아내는 플랜트에서 원유를 육상에 있는 석유기지로 운송하는 유조선이다. 셔틀탱커뿐만 아니라 LNG 운반선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저장하역 설비 등 석유자원 개발에 필요한 선박, 해양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지난해 삼성중공업의 수주 실적 가운데 LNG선이 약 53억 달러, 하나 약 7조 7천억 원로 72.6%를 차지했다. 수주 잔고도 지난해 말 기준 LNG선이 187억 달러, 하나 약 27조 원로 61%를 차지했다. 2012년 이후 세계에서 발주된 FLNG 9척 중 5척을 삼성중공업이 수주했다. 올해는 모잠비크 코랄술 FLNG 2호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코랄술 FLNG 1호기는 삼성중공업이 건조했다. 미국이 LNG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데다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은 삼성중공업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은 고부가 가치 선종으로 한국 조선사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다. FLNG는 건조할 수 있는 조선사로 삼성중공업과 중국 위슨조선소 두 곳이 꼽히는데 위슨조선소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수록 삼성중공업에 유리하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최고의 기술력과 건조 경험을 기반으로 셔틀탱커 시장을 계속 선도하겠다며 친환경 선박과 FLNG 등 고부가 해양 플랜트를 두 축으로 수주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